자, 점화식과 일반항.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점화식을 꾸렸으면 점화식 꾸리고 끝나는 게 아니지, 그치? 목적은 일반적인 n값에 대해서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를, n에 대한 함수의 형태, 즉 x에 대한 함수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얻어내는 게 목적인 거야. 알겠지? 즉 함수의 규칙을, 함수로 얘기하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함수에 관계된 규칙의 식을 뽑아내고, 함수에 관계된 규칙의 식을 뽑아내고, 그 식으로부터 함수의 x변수에 관한 식을 직접적으로 얻어내는 단계가 지금 일반항 단계인 거야. 일반항 단계. 그 다음에 시그마, 나중에 이제 시그마가 붙으면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적분으로 가기 위한 단계, 중간 단계라 생각하면 돼. 무한급수 계산하는 거는. 정적분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실제로 순수한 수열만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은 이 일반항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점화식으로부터. 자,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에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제시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일반항, 점화식으로부터 뭐 다른 일반항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과상에서 다 한 거야. 등비수열, 대충 이제 등비수열, 이런 것들이야. 알겠죠? 거의 대부분 다 뭐 점화식 보면은 이제 뭐 점화식 정리해가지고 거의 뭐 등비수열이나 개차수열의 형태를 뽑아내서 일반항 그냥 쓰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 문제들이 뭐냐면 논술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점화식의 형태이자 어려운 게 뭐냐면 세 개의 이웃하는 항의 합차에 관한 점화식이에요. 그 세 개의 일반항의 세 개의 이웃하는 항들의 합차에 관한 점화식으로부터 그 일반항을 구해내는 이제 수학적 방법에 관한 이야기야. 여러분들 이 방법에 관해서는 이제 교과상에서는 이 방법은 소개가 안 되고 교과에 이제 참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참고서 수열 파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어떤 문제들을 갖다 다루거나 뭐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뽑아내는 그런 걸 갖다 특별히 다루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 참고문항 정도에서 이것들이 나와. 근데 논술 문제에서는 이 형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서강대학교 문제로 출제되는데 그 문제의 내용보다도 요거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제시문에 있는 수학적인 이론이, 예시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설명도 주로 제시문에 관한 이야기, 제시문에 소개된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걸로 여기서는 진행이 될 겁니다. 기본 예제 1번. 점화식과 일반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알겠지? 1번 문제가. 제가 이 세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합차의 점화식이 아마 고등교과에서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 구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오히려 곱에 대한 점화식 있죠? 세 개의 이웃하나의 곱에 대한 점화식은 더 쉬워. 곱에 대한 점화식은 이 점화식 안에 세 개의 이웃하나의 합차의 점화식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곱으로 되어 세 개의 이웃하나의 곱으로 되어 있는 점화식은요, 그 곱의 함수에다가 곱의 점화식에다가 로그 값을 취해버리면, 적당히 변형해서 로그 값 취해버리면 다 뭘로 변해요? 곱이 합으로 변해버리죠? 그러면 새로운 수열 bn, 즉 로그 an을 bn으로 취해가지고 세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합의 점화식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의 점화식은 로그 취해서 뭘로 바꿔라? 합의 점화식으로 바꿔서 일반항 구해서 나중에 로그 다시 정산해가지고 원래의 수열값 얻어내면 돼. 알겠지? 여기에 속하는 문제야, 그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변형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점화식으로서 PAN 플러스 E 플러스 QAN 플러스 1 플러스 RAN 이퀄 제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상수항이 없는, 알겠지? 상수항이 없는 점화식에 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 상수항이 없는 점화식의 기본적인 식변형, 이 점화식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목적의 최초이자 목적의 식변형은 뭐냐면, 목적의 식변형은 결국 이런 꼴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꼴로 바꾸는 거냐면 AN 플러스 2 플러스 알파의 A의 n 플러스 1 이퀄 베타의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의 AN과 같은 꼴로 바꾸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실수 PQR로 되어 있는 점화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풀어서 정리해보면 알아요. 이거 풀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보면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AN 이퀄 제로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쵸? 이거 전개해가지고 괄호 전개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같은 항끼리 정리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예요? 이 점화식에서는 P분의 Q죠. 응? P 생각해서 P분의 Q.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P분의 Q.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야? 그치, 마이너스 P분의 R이죠. 이러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없어? 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됐지? 여기를 마이너스로 취하는 게 낫겠다. 요걸 마이너스로 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가 돼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알파 베타를 뭘 이용해서 구하려고? 근과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서 구하려고. 알겠지?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도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면 어떤 방정식을 풀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제로. 요 점화식이죠? 이 점화식에서 an 플러스 1을 x의 제곱항으로 an 플러스 1을 x항으로 an을 상수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대입해서 바꿔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p분의 q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퀄 제로 이렇게 되지. 알파 베타 있고 p분의 r 거꾸로 가는 거야. 알겠지? 요런 식으로 해서 알파 베타 구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까지 지금 한 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p를 곱하면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퀄 제로. 알파 베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주어진 점화식에서 그냥 이거 방정식 만들고 해구하면 되는 거지. 이걸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그냥 근구하면 알파 베타 바로 나오는 거야. 저게 계수 알파 베타. 그치? 요거 뭘로 고쳐? x의 제곱. 요거 뭘로 고쳐? x. 요거는 상수항으로 날려버려. 그리고 2차 방정식 근 구하면은 알파 베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냥 요 방정식에서. 그러면은 이 식으로 무조건 변형되는 거지. 그치? 그 근이 존재하기만 하면. 실수형에서 근이 존재하면 저 식은 무조건 점화식에 이 식은 저러한 점화식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는 점화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이렇게 바꾸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바꾸는 목적. 왜 이렇게 바꾸는지.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새로운 수열의 형태로 만들려는 거지. 3개의 이웃하는 항이 아니라 2개의 이웃하는 항에 관한 점화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b의 n 플러스 1, 요거는 b의 n의 형식으로. 그러면 무슨 수열이 되게 돼? b에는 등비 수열이 되게 되지. 그래서 bn의 일반항 구할 수 있죠? bn 이퀄 b1의 베타의 n-1제곱. 자, bn을 다시 an으로 고쳐주게 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의 n. 자, 2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2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으로. 3개의 이웃하는 항을 갖다가 몇 개의 이웃하는 항으로 변환시킨다?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하나씩 줄여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개의 이웃하는 항에 관한 점화식에서 다시 일반항 an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요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 가장 일반적인 방법 먼저 소개할게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요거 계산할 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근과 계수 관계식으로 나왔지. 알파 베타 계산하는 게. 그런데 그 알파 베타가 똑같은 알파 베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식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 식, 두 개의 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알파와 베타를 바꿔놔도 똑같아요. 어차피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BN의 점화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식이 틀려요. 두 개가. 그 표현 자체에 의해서 식이 달라지게 돼. 이 수열과 이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으면 이것과 이거는 좌변의 식은 둘이 서로 같을 수 있어 없어? 이건 서로 다른 식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그리고 알파 베타의 저 점화식은 이 두 개의 식을 다 만족해야 되지? 이것도 되고 이거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식 하나를 놓고 마치 점화식에서는 BN의 점화식으로 바꿀 때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점화식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고등교과 과정에 이걸 풀어내는 식이 안 나오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저 수학적 방법 때문에. 교과서에 빠진 거야. 이런 식변형들을 일반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얘를 Bn 플러스 1 이퀄 베타의 Bn 이렇게 놓고 얘는 이것과는 다른 수열이니까 다르게 써야 될 거 아니야. C의 n 플러스 1 이퀄 알파의 C의 n 이렇게 써서 이 두 개의 연립식을 푸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풀면은 얘가 여기서는 뭐가 나와? Bn 이퀄 B1의 베타의 n-1이 나오고, 그치? 즉 A의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알파의 AN이 이렇게 나오고, 그치? 두 개의 이유탄에 관한 점화식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CN은 C1의 알파의 n-1 이렇게 나오겠죠? 등비수열이니까, 그치? 그리고 요걸 정리하게 되면 C1, 요거 어차피 CN은 지금 뭘 일반화시킨 거야? 묶은 거야.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의 AN을 묶은 거야. 같은 식임에도 불구하고 BN, CN으로 나누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처럼 나오게 돼요. 이제 뭐 하면 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유탄은 두 개의 항의 식이 두 개가 나왔어. 그리고 똑같이 AN 플러스 1과 AN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위식에서 아래식 빼는 겁니다. 바로. 위식에서 아래식 빼버리면 AN 플러스 1 나오고 AN의 식만 하나 달랑 나오고 끝나는 거야. 일반항 나오고. 알겠지? 그래서 좌변 빼게 되면 B1의 베타의 n-1 마이너스 C1의 알파의 n-1 이퀄 위식에서 아래식 빼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A의 n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해가지고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AN 이퀄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양쪽에 붙여가지고 C1의 알파의 n-1 마이너스 B1의 베타의 n-1 요게 이 점화식의 일반항입니다. 알파와 베타는 처음에 계산해놓고 굳이 대입할 필요 있어 없어? 굳이 대입 안 해도 돼. 어차피 상수니까. 알겠지? 알파와 베타는 이런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는 이렇다 라고만 써두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이 공식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이 공식이지만 이 공식 외울 필요 없어. 알겠죠?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 식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장 일반화된 경우야. 알겠지? 알파, 베타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알파, 베타가 서로 같으면 이 방법 쓸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알파, 베타 같으면 이 방법 쓸 수 없어요. 식이 두 개가 똑같아지니까 위아래 식이. CN과 BN이. 그치? 알파, 베타 같으면 쓸 수 없어. 알파, 베타가 다를 때 가장 일반화시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만일 알파, 베타가 같다든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때 PQR의 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점화식에서 첫 번째 할 거는 저 작업이 아니라 뭐부터 확인하는 거냐면 개수 PQR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부터 따지셔야 돼요. PQR의 합이. PQR의 합이 0이 되어지는 경우와 PQR의 합이 0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PQR의 합이 0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가 같으냐 다르냐
즉 이 방정식에 이것에 따른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따지면 저렇게 하면 돼. 최후의 방법으로. 제일 복잡하지. 저거 복잡해. 복잡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거야.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라든지 알파와 베타 같다든지 이러면 특별한 조건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 특별한 조건이 더 들어가니까는 문제를 풀기가 어때? 식을 풀기가 더 쉬워진단 말이야. 알겠지? 저거보다는. 지금 저기 쓴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각각으로 이제 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당연히 세 개의 유탄은 점화식이기 때문에 A1과 A2 초기 조건은 두 개 반드시 존재하겠지? 점화식으로 수열이 규정되기 위해서는 균합적 정의에 의해서 규정되기 위해서는 자, PQR의 합이 0이 되어지는 경우부터 생각합시다. 요건 맨 마지막에 볼 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러면 Q equal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죠. 저 조건이 하나의 방정식이 돼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결국 이것도 저거하고 비슷하게 식꼴이 나와. 다만 중간 과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식이 정리돼요. 요거는. 자, 이거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원래의 식에다가.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그대로 대입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이 두 개씩 묶여요. 대입하게 되면은 P를 통해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하나 묶이지. 그치? 그 다음에 R을 통해 가지고 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또 묶이게 돼요. 각각 나누어서 정리해버리면. 저거하고 비슷한 꼴이죠? 그치? 다만 식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야. 근데 이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 왜냐면 개수가 P분의 R, 요거 넘겨버리면 요거 P분의 R로 개수가 하나잖아. 미지수가. 개수 P분의 R 하나지? 알파와 베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식이 하나만 가지고도 풀려, 이거는. 여기에 AN이나 AN 플러스 1 앞에 뭐가 안 붙었기 때문에. 됐지? 이제 뭐 하면 돼요? 요거를 일반항 BN으로 삼아서, 그치? 요건 BN 플러스 1이지? 네. BN 플러스 1 이퀄 P분의 R의 BN. 초항 B1. 초항 B1은 어떻게 구해요? A2 마이너스 A1이죠? 네. 자, A2 마이너스 A1 곱하기 P분의 R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치? 일반항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자, 두 개의 이유탄을 항에 관한 점화식 바로 나왔다.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AN에 관한 일반항을 갖다가 BN에 관한 일반항을 써보면 여기서 뭐 바로 볼 수도 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은 식 잘 읽는 사람은 저 식만 가지고도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점화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와 같은 식에서 결국 우변에 BN을 놓고 보게 되면 BN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B1 A2 마이너스 A1이죠. B1 곱하기 P분의 R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오죠. 저거 일반항 구하면 BN으로 해가지고 일반항 구하면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유타는 두 항의 차잖아. 이유타는 두 항의 차가 어떤 수열이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즉 개차라고 그러지 우리 흔히.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이때 BN에 관한 일반식을 쓰게 되면 BN에 대한 일반항은 요 AN에 관한 일반항은 어떻게 되게 돼? A의 1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 일반항 그냥 쓰면 되죠. A2-A1의 P분의 R의 K-1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그치? 수열 AN 구한 건. 개수의 합이 0일 때는
결국은 개차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다. 그래서 AN이 A1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까지 A2 마이너스 A1의 P분의 R의 K 마이너스 1. 이거 공식 외워야 되겠어요? 이 공식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봐도 기분 나쁘잖아. 봐도 기분 나쁘잖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응? 식변형 과정에서 개차라는 것은 AN과 AN-1 사이의 차의 식으로 나온다? 이건 개차에 관한 그냥 점화식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개차 수열을 그냥 일반항을 구하는 식에다 그냥 넣어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자, P 플러스 Q 플러스 R 개수합이 0이 되니까 어때? 아까 전 같은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있다 없다?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더라. 아,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 1번. 여러분들이 있는 교재 지금 문제 1번에 관한 건데요. 문제 1번에 관한 건데 벌써 푼 거야? 아니요. 아니 난 그새 안 보고 막 풀었나 해서. 문제 1번에 관한 건데 만일 이 수열에 이때 이 점화식을 만족하는 일반항이 n 이퀄 무한대에서 수렴한다고 하자. 수렴한다고 가정할게요. 만일 수렴하는 수열이었다면 이때 이 수렴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봐봐. 자, P에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Q에 플러스 Q에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R에 A의 N 이퀄 제로이다. 자, 근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 알파의 수렴값은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문제의 조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인 경우와 두 번째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AN이 알파로 가게 되면 극한적 가정에 의해서 이웃하는 항들, 이것의 이웃하는 항들의 극한도 어떻게 되게 돼? 그쵸? 알파로 똑같이 수렴하게 돼요. 조임 정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주어진 이 조건 때문에 주어진 점화식이 뭘로 바뀌게 돼? 이것의 전체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이 다 뭘로 변하게 돼? 알파로. 그래서 알파로 다 묶여버립니다. 알파의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퀄 제로. 자, 요거 가지면 요거 판단 가능하죠? 만일 얘가 0이 아니라면 알파는 반드시 뭐이 돼? 0이어야 돼. 자, 세 개의 이웃하나항에서 일반항이 만일 수렴한다면, 일반항의 극한이 수렴한다면 개수합이 0이 아니면 이 극한은 반드시 0이어야 돼. 일반항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일반항 구할 필요도 없이 그 극한은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야. 일반항의 극한은. 개수합이 0이 아닐 때 만일 그 점화식을 구성하는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 그때는 이거 적용할 수 없는 거야. 수렴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수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0이라면 굳이 알파가 0일 필요 있어 없어? 그렇지. 이때는 알파의 수렴값을, 수열 AN의 수렴값을 알 수 없는 거야. 수열이 수렴한다 그래도 이 세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으로부터 그 수열의 수렴값을 알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개수합이 0인 경우에는. 이런 조금 세밀한 차이도 있어. 그게 문제 1번에서 보는 거야. 알겠지? 점화식의 극한은 그 수열의 수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자, 여하튼지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일 때는 세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시험을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일반항을 갖다가 구해낼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일반항을 구해내는 단계는 어떻게 돼? 세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식을 여하튼지 두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으로 바꾸고,
그로부터 개차 수열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는 그냥 일반항을 구한 거야. 아까 전에 알파 베타도 결국은 뭐였어? 알파 베타로 변형하는 것도 세 개의 이웃하는 항을 결국 두 개의 이웃하는 항의 연립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일반항 구해냈었지. 그치? 얕은 짓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물론 이제 무지하게 똑똑하면 되겠지만 그 사람은 대학 안 가고 바로 대학원 가도 돼. 알겠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의식을 써가지고 그냥 변형한 거야. 알겠지? 네. 어차피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쵸?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적용하면은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 풀어 쓸 수 있는데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둬라.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P 플러스 Q 플러스 R에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재심은 나예요. 재심은 나.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이 0이 아닐 때. 자, 요건 또 다시 두 가지로 아침부터 소리 들어봐요. 자,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이 0이 아닐 때. 요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여하튼지 이 개수의 합이 0이 아닐 때는 이 개수합이 0이 할 때는 이 식의 변형의 목적은 이런 꼴이 되도록 변형하는 게 기본이야. 알겠지? 요걸 전제로 해서. 자,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방정식화해가지고 근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그냥 옆에다 써놓는 거야. 중간에 알파, 베타 구해서 대입하지 마세요. 알파, 베타에서 그 대입하면은 나중에 식 쓸 때 계속 그거 써야 돼.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리수가 나온단 말이야. 진짜 무리한 수식이에요. 계속 집어넣어 쓴다는 거는 풀어갈 때.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그냥 기호로 남겨두세요. 알겠죠? 답안 쓰시, 혹시라도 답안 쓰시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서 넣을 때나 이제 넣어서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옆에다가 조용하게 알파는 뭐, 베타는 뭐다 이런 식으로 단 알파는 뭐, 베타는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아놓든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봐라. 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하튼 요런 꼴로 변형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리고 이때 알파와 베타가 같으냐 다르냐. 다르면 아까 전처럼 해야 되고 같으면은 식이 하나만 나오죠. 그치? 그 차이 때문에 이걸 분리하는 거야. 자, 알파 베타하고 같으면 am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am 플러스 1 이퀄 베타의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n에서 알파와 베타가 같기 때문에 식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알파 베타 구하고 2차의 방정식 써가지고 구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자, 그리고 식의 우변에서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an 요걸 그냥 bn으로 묶어버리면 돼. 그래서 식이 뭐가 되게 돼? b의 n 플러스 1 이퀄 알파의 bn, 알파 베타가 같으니까. 그치? 응? 알파 베타가 같으니까 중간에 나온 식이 뭐였어?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a의 n 이퀄 알파와 베타가 같기 때문에 알파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n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알파 베타 같으면 중근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 우리 bn으로 놓으면 이걸 b의 n 플러스 1 이퀄 알파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개차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앞에처럼 간단하진 않아. 알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bn은 뭐가 되어지게 돼? bn은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an인데 등비수열이니까. 그치? b1 곱하기 알파의 n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죠? 이제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 풀어가는 과정들이 사실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한 두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일반항을 구하는가 요 기술적인 거 배우는 거야. 알겠지? 응? 세 개의 이웃하나항도 변형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어쨌든지 두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 풀어야 되잖아. 두 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 구하는 중요한 요령을 갖다가 중간중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알겠죠? 개수의 합이 0일 때, 개수의 합이 0이 아닐 때, 알파, 베타가 같을 때. 자, 요 식 변형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 여기서 일반항 AN 구하려면. 일반항 AN 구하려면.
알파 n-1로 알파 n-1로 나누는 것보다는 알파 n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n 플러스 1로. 그렇게 나누면은 뭔가 정리가 되지? 봐봐. 그게 여기서 좀 중요한 기술이야. 저 식의 형태. 다른 문제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여기에 상수에 이게 지금 개차 수열이 바로 보이지 않고 개차 수열인 것 같은데 뭔가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럴 때에는 그거의 상수의 n-1꼴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나와. 문제 나오면 실제로. 알겠지? 그러면 최고차 항의 n 플러스 1에 맞춰가지고요. 알파의 n 플러스 1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좌우변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해? 알파의 n 플러스 1분의 a의 n 플러스 1. 요거 맞춰주는 거야. 요거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가 있죠? 네. 알파 an이지? 네. 알파와 알파 n 플러스 1이 하나가 약분되어서 알파의 n분의 a의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변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약분되고 끝나지? 네. 알파의 제곱분의 1만 알파의 제곱만 분모에 하나 남죠? 네. 그쵸? 그리고 b1 상수. 어쨌든지 얘는 상수야. 자, 이제 뭐 됐어? 이제 새로운 개차 수열이에요. 조금 복잡해도 요걸 cn 플러스 1 마이너스 cn 이퀄 요걸 k라고 봅시다. 그냥 상수 k로 묶을게요. k. 그쵸? 무슨 수열이에요? 개차가 등차 수열이 되는 cn이 나옵니다. 그래서 cn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식으로 해가지고 cn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cn 속에 an 들어있죠? 네. an 하나만 들어있지? cn 속에는. 그치? 네. 그래서 cn 구해가지고 알파 n제곱만 취해주면 뭐야? 알파 n제곱만 취해주면 그냥 an 나오는 거야. 다만 여기에서 요 아이디어, 요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치? 저 식을 만드느냐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겠지. 요 형태를 한번 잘 봐봐. 저거 나올 때 식 못 푸는 경우들 많어. 다른 방식으로는 거의 안 풀려요 저게. 다른 방법, 더 편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자, 이 형태에서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 한번 기억해둬라. 혹시라도 두 개 이웃하는 항에 관한 점화식에서. 자, 그래서 B에는 A2 알파 A의 1에 알파의 n-1 등비수열화가 된다. 자, 그리고 B에는 갖다가 풀어 쓰게 되면 A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알파 AN 알파의 A의 N 하고 우변에 자, 좌우변을 전부 다 알파의 n 플러스 1로 나눈다. 자, 상수는 그냥 묶어서 K로 놓고 나중에 대입하면 돼. 저런 복잡한 식들은 상수들은 일단 냅두고 묶어가지고 냅둔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때는 쓰면 되는 거야. CN을 알파 n분의 AN으로 다시 재정의해가지고 CN에 대한 개차가 등차를 이루는 그치? 일정한 상수를 이루는 그래서 CN이 등차 수열이다. 초항이 알파분의 A의 1 공차가 K인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CN 이퀄 C1 플러스 n-1 K. 나중에 K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네. 됐지? 실제로 이제 풀어서 CN을 이제 AN에 관한 식으로 쓴 다음에 양변에다가 알파의 n제곱만 곱하여 주게 되면 정리 끝나는 겁니다. 뭐 기술적인 건 여기까지야.